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권해 주시겠고요. 자, 최근에 리플에 해킹 사건이 있었죠. 자,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켄의 개인 계정이 해킹되면서 2억 1천만 개가 털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크리스 라켄 공동 창업자이긴 하지만 한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난 그런 해킹 사건이고,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 창업자 에게 해킹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 크게 현혹되실 필요 없으시다 말씀드리겠고, 자, 리플의 방향성에는 어떤 훼손되는 것은 절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지금 리플을 둘러싸고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력들의 지금 리플을 끌어내려는 그런 작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요 날이었죠. 11월 달에 지금 블랙록에서 리플 ETF 관련한 가짜 뉴스가 생성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저가까지 단기간에 20%나 급락 흐름이 전개됐었죠. 이렇게 세력들은 리플의 방향성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으로 계속 끌어내리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세력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세력들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한 예가 바로 워런 버핏을 들 수가 있죠. 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부터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단돈 3만 원을 준다 해도 안 산다라면서 계속해서 비판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게 바로 워런 버핏이었던 거죠. 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투자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가장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 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의 누뱅크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년 6월에 IPO를 앞두고 있던 누뱅크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고, IPO 때는 추가적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더 투자를 했습니다. 1조 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본 게 바로 워런 버핏이었던 거죠. 앞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개미를 터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뒤에서는 굉장히 교활한 여우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력의 민낯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제가 세력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가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가이드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같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리플을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건, 세력들이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저가에서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범죄 스캠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죠. 지금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를 사칭해서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어떻게든 리플 코인을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리플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림목 구원이 나타날 때마다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실 게 아니라, 우리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 구간에 현재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추세선이 이렇게 쑥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하락 이탈했었죠. 그런데 이 구간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이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강력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강력히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 또 하락을 했을 때는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하락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은 바로 매집 포지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모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가장 리플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소송 리스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송
소송도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4월 29일이면은 정식 재판, 자,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이죠. 자, 지금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SS가 우리 리플에게 최근에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 자, 1조가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추징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바로 기관 판매입니다. 자, 우리 지난 7월 13일 날 토레스 판사가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개인에게 판매한 리플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지금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 SS가 기관 판매 분에 대해서 이 7억 7천만 달러로 벌금을 책정했는데,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리플의 기관 판매 계약서 작성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리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죠. 자, 그런데 또다시 SS가 재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SS가 이 아론 고빌사를 상대로 해서 벌금 처벌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 법원은 SS가 아론 고빌사의 가시적인 투자자 피해액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SS가 아론사에게 처음에 요구했던 벌금을 온전하게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명확한 투자자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SS가 요구한 벌금이 온전하게 징수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이미 생기게 된 것이죠. 지난 2013년도에 리플이 기관을 상대로 판매한 리플 금액이 전체 7억 7천만 달러인 겁니다. 이것을 모두 다 벌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안에는 리플의 기관 판매를 진행할 당시에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고 리플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순이익금 정도로만 환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SSC의 규제 관할이 미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SC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벌금으로 추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리플은 오히려 역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하는 거죠. 그러면 리플이 원고가 되는 거고 SSC가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또 걸게 되면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죠. 그러면 또 한 번의 리또속이 지금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IPO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EDX 마켓에 진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ETF 출시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내야 바로 이 강력한 숙제들이 호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리플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시간만 흐르게 두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일단 판단한 것으로 보여주고요. 일단 4월 달에 정식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런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최근에 아론 고베사의 이런 판례를 지목하면서 우리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퇴입니다. 자, 리플 항소심이 이제 이번에 4월달 정식 재판이 일어나고, 이때 항소를 하게 되면은 한 2분기 이후로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되게 될 것인데, 그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바로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SEC 위원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 SEC 위원장의 평균적인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게리 겐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올 4월이 되면은 3년의 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리 겐슬러의 사퇴 얘기가 슬금슬금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겐슬러는 바로 바이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겐슬러 같은 경우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포괄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 여러분들도 해당되시죠.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곧 결국 민심입니다. 이 민심이 지금 게리 겐슬러를 지금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이 화살은 결국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이 올 12월에 재선, 자, 이번에 재선이죠.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트럼프에 벌써 9%포인트나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갠슬러까지 안 좋은 민심을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자,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갠슬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꼬리를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갠슬러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달 충분히 가능하죠. 4월달이 되면은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도래하는데 갠슬러의 사퇴 얘기까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코인 시장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면서 멋진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5월 달이면 지금 이더리움의 ETF 출시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 리플뿐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을 때마다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호재가 많이 있고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발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기준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ETF 관련해서도 지금 갈리가우스가 지금 굉장히 확실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자, 리플 현물 ETF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죠. 다만 그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키는 어렵다라면서 살짝 조심스럽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잠깐 보시면, 자, 최근에 자, 미국 법원이 SEC에게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강요했던 사실을 지목하면서, 자, 미국 법원은 SEC의 법리적 해석을 변덕스럽다라고 판단을 해왔었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타 암호화폐들 역시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SEC의 승인을 통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어느 시점에 갠슬러는 SEC 위원장 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사퇴가 된다면 이렇게 소송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자, 우리 코인 시장에 굉장히 급물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 5월달, 빠르면 5월달, 늦어도 12월달에는 자,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자, 이 5월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5월달 같은 경우는 자, 이더리움 네, ETF가 5월 23일 날 이제 승인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내놓은 분석입니다. 지금 5월 23일이 작년 11월 달에 블랙록 그리고 뭐 피델리티 등 총 7개 운영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해놓은 이제 해놨는데 5월 23일이 SEC가 최종적으로 승인 자, 발표를 해야 되는 이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1월 10일이었죠. 1월 10일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종 승인 발표가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13일도 최종 승인 발표이기 때문에 이때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5월달, 자, 빠르면 5월달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우리 리플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ETF
다음 차기 주자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빠른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외부적인 요인 바로 중국의 움직임을 고려해 본다라면, 자, 미국이 좀 더 빠르게 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현재 현물 ETF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인데, 중국은 홍콩을 앞세워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문으로 개방하고 있죠. 자, 홍콩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벌써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날짜로 해서 홍콩 법인이 현물 ETF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10일 설 연휴 이후에 처음으로 출시를 희망하고 있고요. 자, 이게 승인이 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게 됩니다. 자, 홍콩의 규제 기관은 홍콩 내 ETF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그런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24년 올 한 해 동안 여러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게 될 예정이고, 미국의 SEC가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부터 홍콩 같은 경우는 다양한 펀드의 승인 신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암호화폐 기반 ETF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홍콩을 앞세워서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ETF가 승인되기는 했지만 첫 신청이 있고 나서 10년 만에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 최근 일이 아닙니다. 벌써 10년 동안 오래 걸린 것이죠. SEC가 굉장히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중국이 발빠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도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까지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곧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이 먼저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다음 주자로 바로 우리 리플이 지금 ETF 차기 주자로 지금 떠오를 수 있는 바로 직전인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열심히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좌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매수 관점, 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으로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발 빠르게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을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지금 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세력들은 리플에 대해서 매도된 현황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집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활발한 매집 자원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손절이나 매도 관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자,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새벽이든 언제든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따라서 발빠르게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요.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카톡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 계시고 하시니까 실시간 자료 받아보시고, 그리고 함께 공부도 해 가시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 잠깐 일시적인 하락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것도 이제 곧 급등 흐름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 충분히 인내해 주신다 하시면 앞으로 멋진 급등 흐름 전개되면서 우리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함께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혼자 빨리 가시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멀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 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자가 어렵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